하다가 저희들이 길을 잃어서 백두산 수림석에 들어가게 돼요. 저희 가족 여자만 5명에서 3박 4일을 버텼어요. 네, 국경을 지키는 군인들의 추격을 받게 됐어요. 우리 수아 씨는 그러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대한민국 계기가 뭐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집에 태극기가 있었어요. 태극기요? 네. 그 태극기 뭐 이렇게 들고 펄럭이는 태극기는 아니었지만 장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롱은 햇빛을 못 보고 살았습니다. 옛날에 되게 그 안에 이런 괴짝에다가 넣고 살았었는데요. 그 장롱에 이렇게 그 뭐 군붕어 이렇게 열쇠 쭉 맞춰서 하는 그런 장롱이었는데 옛날 장롱. 그렇죠. 그 옛날 장롱에 백금판 도금판이었거든요. 그 장롱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어요. 아. 네, 그게 아마 대한제국 때 아마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에게 그 가르쳐 주면서 이게 바로 남조선 깃발이다 라고 가르쳐줘서 제가 북조선, 남조선에 대해서 되게 남조선은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나중에 그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더구나 한국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여러분 돈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감흥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흥미가 있어야 보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드라마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제가 19금이었죠. 그런 에러 영화들이 많이 왔어요. 꼭국새는 밤에도 우는 뭐 이런 거? 맞아요. 뭐 가슴 달린 남자, 장미를 삼킨 여자, 뭐 해가지고 아주 센 그런 수위가 센 영화들이 왔어요. 한 번 보고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뭐지? 뭐 왜 저래 했는데 그도 뭐 한 1년 지나서 그 다음에 한국의 많은 그 드라마들, 명작 드라마들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보던 거. 나는 대장금 볼 때 되게 많이 그랬어요. 대장금은 끝날까 하면 또 하더라고요. 끝날까 하면 또 하고. 그래 보니까 100부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본 건데, 대장금은? 네, 저 북한에서 봤습니다. 오. 이렇게, 네, 많은 드라마를 보면서, 그리고 한국 남자들이 얼마나 잘생겼어요. 네, 진짜 저광남들인 거예요. 북한에, 그리고 저는 북한 남자에 대한 인식이 사실 좀 안 좋았어요. 너무 힘들게 해서, 저를 너무 괴롭혀서. 그래서 그 정말 스윗한 한국의 남성들을 보면서, 야, 나도 저런 세상 가서 살아보고 싶다라고는 생각했지만, 탈북을 결심할 생각은 못했었습니다. 그런 제가 탈북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계기였냐면요. 대형단에 둘쭉이 되게 많아요. 야생 블루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키높이가 똘기나무인데 키높이가 한 70? 뭐 조금 크면 뭐 1m 정도 되는 그런 네, 블루베리, 그 야생 블루베리 들쭉이라는 열매를 중국으로 수출을 해서 외화벌이를 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 장사도 하고 좀 크다 보니까 저도 그 외화벌이에 참여해서 이민무역과 산하로 지금 막 사들이기도 하고 무역도 하고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국가가 아닌 북한에서의 그 거래는 하루아침에 권력자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단절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둘쭉은 어때요? 얘라는 블루베리라는 애는 그냥 금방 변하거든요. 부패가 빨리 돼요. 얘를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은 이게 던이 아니라 그냥 버리는 거거든요. 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미천을 들여서 산 우리의 지금 내산 내돈인데 그런데 또 북한은 또 냉동시설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갱도를 빌려요. 그 군수품에 들어가는 갱도를 돈을 주고 잠깐만 빌리거든요. 김치움 비슷한 갱도. 네. 그러니까 김치움이 아니라 그 산골짜기를 이렇게 북한에 가면 곳곳에 갱도가 엄청 많아요. 시원하고 네, 완전 거기가 냉장고 같죠. 전시물자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다 방공으로 쓰이기도 하고 뭐 어쨌든 전쟁 물자를 보관한다라는 이런 갱도가 곳곳에 있어서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 창고원들에게 얼마금씩 돈을 주고 갱도를 빌려요. 그래서 차가 통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갱도로. 그래서 제가 차를 블루베리 5톤이면은 차 2대를 써야 돼요, 5톤짜리 차를. 그래서 그 뭐 차체를 이렇게 막 집어넣고 해서 거래가 얼마나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지금 그 외화벌이 수익을 내기 위한, 거기까지 가기 위한 이렇게 미천을 들여서 딱 지금 두만강에 교도에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어요. 교도문만 열려서 빨리 그 적재량을 지금 체크를 해서 키로를 달아서 넘기는 작업만 남았는데 북한에서 하지 말라. 불쭉거리 하지 마.
딱 했어요. 위에서 상무 내려보내서 상부에 일체 이제부터 두만강으로 아무것도 못 넘긴다. 무역 중지시켜. 어떻게 그 상고 다 두만강에 버렸죠. 다 쏟아버렸어요. 술이라도 만들어야죠. 그게 10kg, 20kg일 때 얘기예요. 이게 톤으로 1000kg, 5000kg 넘어가면은 파리가 들끓고 운전사들 시간 낭비하면 우리는 그 차 대여한 값을 더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버릴 것인가. 어떻게.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괜찮은 애들은 살려서 그래도 또 뭐 어디 냉장이라던가 이런 데를 하고 또 못난 이들은 그냥 그 압록강 교대에서 그 다리에서 그냥 다 엎어서 그냥 강에다 막 쏟아버리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게 정말 나라냐? 우리가 여기서 이거 사는 게 맞냐? 막 그런 건너 보이는 중국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러워. 이게 북한에서 이게 교육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얘네는 다 주머니에다 손 넣고 꼴 좋다 하고 지금 서서 보고 있거든요. 얘네는 손돈 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물건 가져가면 거기서 돈 주고 이렇게 물건을 가져갈 마음에 온 애들이니까 하나도 자기는 손해본 건 없어. 하지만 애들이 지켜볼 때 우리가 얼마나 어이없고 가엾겠어요. 그 물건을 싣고 지금 차들이 진짜 끝이 안 보이게 서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때 누군가 그랬어요. 지금 온 블루베리 총 수량이 140톤이다. 140톤, 그러니까 14,000킬로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 그냥 행렬지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끝났어요, 그때 그거로.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죠. 다 망했구나. 이런 땅에서는 안 살고 싶다. 그래서 오게 됐구나. 네, 그리고 언니가 또 먼저 탈북을 했다가 북송당했고, 언니가 정말 불 꺼진 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서건서건 얘기했죠. 야, 너 수아야, 너 돼지 지금 뭘 먹이니? 돼지도 키웠어요, 집에서. 돼지 뭐 풀 뜯어 먹이고, 뜨물바다 먹이고 하지? 야, 내가 중국 가보니까 중국은 돼지를 물청소하고 사람이 뭐 이렇게 뭐 꾸려주고 이런 게 없이 그냥 사료를 타서 그냥 이런 배관에다가 놓으니까 알아서 그냥 쫙 다 먹이더라. 이렇게 어르신 노인 70대 노인이 돼지를 80마리 키우더라. 그럼 그렇게 키울 수 있지. 너 이거 말이 되니? 상상이 되니? 이런 데 가면은 우리가 같은 인력이 만약 중국이나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처럼 먹을 걱정은 안 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 너는 뭐 이렇게 살았다 치고 너 아이는 어떻게 하겠니?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네, 가자. 길은 내가 열게. 가자 하고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루트를 잡고 길을 여셨구나. 근데 그래도 성공했다는 게 행운이잖아요. 그쵸? 어느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위험한 순간은 없었나요? 있었죠. 국경은 안전하게 넘을 수 있었는데 일단 국경을 넘어와서 제가 또 딸아이하고 헤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지금은 뭐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고 하지만 만약 그 딸아이를 못 찾았으면은 나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죄송한데 헤어지게 된 계기가 뭐 도망가다가 서로 헤어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뭐 이쪽에다가 엄마는 가져다 놓고 딸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방향을 다르게 가야 된다, 이렇게 돼서 헤어지게 된 거예요? 저희는 아무 연고도 없이 강을 건넜어요. 그냥 그 언니가 먼저 한번 북송당하면서 그때 알게 됐던 지인의 전화번호 하나가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북한에서, 그러니까 제가 하나 준비 못했던 게 뭐냐면, 북한에서 올 때 중국식 핸드폰, 뭐 북한에서는 따그다라고 하는데, 그 중국 핸드폰을 하나 가지고 넘어와야 됐어요. 근데 저는, 그냥 중국에 넘어가면 제가 교대에서 바라보던 중국 사람들처럼 아주 언어하고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압록강을 건넌 거예요. 강을 건너서 왔는데, 보니까, 또 그게 일이 안 될 때라 언니가 또 강물에 밀려서 좀 더 아래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길을 잃어서 백두산 수림석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 그림자도 못 본 거예요. 엄마야. 그 짐승 발자국 계속 따라 걸으면서 제가 지금도 얘기하는데 우리 이런 산책 다니잖아요. 산책 다니는 길? 그게 우리는 산길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백두산 수림석의 길은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잡간목이 이렇게 세 겹, 네 겹으로 빽빽이 둘러싸여서 거기 지금 갇힌 거예요? 네. 울창한 그 수림석에. 어머야. 그것도 장백산 10월 말 11월 초 날씨니까 눈이 허벅지까지 오고 정말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 여기 고드름이 매달릴 정도로 그렇게 추운 곳에서 저희 가족 여자만 5명에서 3박 4일을 버텼어요.
정말 자지도 못하고 우선 어디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앉아서 방막을 뒤집었으면은 바로 막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온몸이 하락이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니까 걸어야 되고. 네, 계속 걷고 절면서 걷고 해서 아침 시간이 돼서 우리 딸아이를 보니까요. 얼굴이 다 그냥 작감목이 핥혀서 그냥 새빨갛게 피트스는 거예요. 어머. 애는 절면서 엄마 배낭 붙잡고 절며 걸어가지고. 그게 너무 마음 아파서, 아, 내가 이 아이 데리고 잘 살 수 있을까? 이 아이를 내가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이게 뭔가 이게 암시 비슷하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불행은 예고 없이 온다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그 무언가가 좀씩 우리에게 저해드는 거예요? 네, 신호를 줘요. 제 마음속에 왠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언니가 그러더라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말이 씨가 된다고. 이 새끼 내 권사하지 누가 권사하냐고. 한 3박 4일을 버티다가 저희가 중국 변방대 국경을 지키는 군인들의 추격을 받게 됐어요. 어머나. 네, 그 백두산 지역에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것인데 저희들이 발자국이 이렇게 찍혀 있다 보니까 네, 그 누군가가 따라섰고 해서 저희들이 추격을 받게 돼서 저희 딴에는 제 딴에는 언니의 그 작은 딸내미랑 우리 애랑 그때 12살, 13살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안전하게 먼저 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뗐는데 중국 군인들이 볼 때는 어른들은 죽든지 살든지 아이들이 불쌍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 발자국을 따라간 거예요. 아이들을 그냥 냅두면은 산속에서 굶어 죽을 수 있다, 얼어 죽을 수 있다 싶어서 그래서 아이가 붙잡혀 나가는데 야 이게 사람 마음이요 여러분. 우리 뭐 한강대교 매달려 자살하겠다고 죽겠다고 막 그런 뭐 소설이라는 드라마에서 보죠. 근데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요 장사도 없어요. 그렇죠. 아니 내가 잡히면 괜찮은데 애가 잡혔다고 생각해요. 애가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소리치는데 제가 못 나갔어요. 아니, 북한으로 북송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비겁해지는 거예요. 네, 해서 정말 주머니에 뭐 나 잡히면 막 약 먹고 죽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약도 가지고 떠났지만 정말 죽지 못했고요. 그래서 딸이 그냥 중국 사람들에게 잡혀서 한참이 지난 후에야 아 내가 지금 뭔 짓을 했지? 라고 생각하고 다시 딸을 찾아가다가 또 다른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저는 한국까지 먼저 올 수 있었고 또 저희 딸도 그 중국 군인들이 불쌍했던 거예요. 그 13살짜리 아이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산에서 엄마를 잃었고 다시 북한으로 북송하면 나는 죽습니다. 북한 가서 죽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여주세요. 라고 아유. 그래서 군인들이 너무 철들었네. 너무 마음 아파서 애를 뭐 누가 키우라고 줄까 뭐 이런 의논을 좀 하다가 그래 얘를 한국에 보내주자라고 해서 한국 교회 저기 국경 쪽에 나가면 한국 선교사분들이 나가 계시잖아요. 그 교회에 앞에 세워졌어요. 저기 들어가서 한국 가겠다고 해라라고 해서 한국까지 와서 고마운 사람들이네. 구조원에 와서 이상감적 상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게 그런 거예요.